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긍정대리님께서 시들무에 오랜만에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긍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또 밝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아이고, 오늘 긍대님께서 또 오랜만에 와주셨지만 오늘 이야기에 키워드가 있을까요? 네, 오늘 이야기의 키워드는 알포인트입니다. 하늘소. 이거요? 네, 맞습니다. 응답하라, 하늘소. 네. 자, 그러면 하늘소를 만나러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긍정대리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알게 된 되게 저랑 친한 사장님이 한 분 계세요. 굉장히 저랑 인연이 깊은 송 사장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처음으로 그냥 성만은 밝혀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송 사장님이. 그래서 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하니까 괜찮다고, 그 이야기 하는 거면은 상관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항상 시참에서 이렇게 시들모를 듣다 보면은 사장님들이 조금 어디가 좀 베베 꼬이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 송 사장님은 인사가 항상 이러세요. 예를 들면 제가 송 사장님을 만나고 긍정대리 내 둘도 없는 친구 하면서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안고 등 두 번 두들겨 주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송 사장님이 만약에 돌비님한테 인사를 하면 돌비님 제 둘도 없는 친구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사장님인데, 이 송 사장님의 직업은 하우스 플리핑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우스 플리핑 업체 사장님이시거든요. 하우스 플리핑이라는 것은 되게 낡은 집 혹은 부서진 집이나 폐가 같은 거를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새 집처럼 만들어서 다시 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원 수가 한 20명 정도 되시는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 제가 송 사장님을 만나서 되게 재밌게 고깃집 가서 고기 먹으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돌비님한테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한다는 거를 얘기를 드렸어요. 오, 예. 그랬는데 그랬나? 우리도 참 이해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옛날이라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우리 그런 거 있었나 하면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직원분 한 분이 사장님 저희 그 알포인트 사건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알포인트 사건 맞다 그 사건이 있었다 맞다. 맞아 이제야 생각나네 하면서 그 고깃집에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럼 사장님 이거 제보해도 될까요? 제보해도 내가 얘기해줄게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진 않대요. 왜냐면 워낙에 오래돼서 한 20년 전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한 2000년대 그때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처음 사업체를 차리셨을 때 그때는 한 8명이 근무를 했대요, 회사에. 그래서 진짜 우리 막상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어떤 수주를 하나를 정부에서 줬대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건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절대로 돈이 떼먹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준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갔대요. 그 위치를 갔는데 그때는 돌비님이 들어보셨죠? 이스타나라고 옛날에 유명했던 승합차. 알죠. 그때 사장님이 사무실이 없어서 이스타나가 사무실이었대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이고야, 예. 이스타나가 거의 사무실이었다 하셔서 이스타나의 연장이랑 그런 거 이렇게 갖다 놓고 출발을 했대요. 근데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는 여기 사람이 살아? 하는 그런 곳이었대요. 왜냐면 너무 길이 험했대요. 마을에서 조금 외곽을 이렇게 보면서 돌돌돌돌 하면서 가는데 목적지까지 그때는 또 내비게이션 그런 것도 정확하지 않아갖고 지도 보고 갔으니까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직원이 그랬대요. 사장님 여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쭉 가면 있는다니까. 사장님 저 앞에 봐요. 이러니까 완전히 그냥 숯불이었대요.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맞나 싶었는데 맞는 것 같대요. 왜냐면 바닥을 보니까 돌 이렇게 깔려 있어서 길이 어렴풋이 보였대요. 그래서 이거 맞나 하면서 가는데 앞에가 무슨 엉쿨이랑 그 장미꽃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게 다 꼬여 있어서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홍 사장님이 내리셔서 앞에 이렇게 쓱 봤대요. 그러니까 야 얘들아 여기 맞다 이러셨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들 이렇게 묶여있는 그 틈을 살짝 이렇게 내리면서 저기 앞에 보이지? 이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직원들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칠이 다 벗겨져서 시멘트가 드러나 있는 그런 집이 하나 보이더래요. 어이구야, 예. 그래서 근데 사장님 이거 어떻게 가야 돼요? 하니까는 송 사장님이 야 톱 가져와 이런 다음에 완전히 그냥 그 나무를 몇 개를 쳐냈대요. 큰 가지들은. 그런 다음에 잔가지나 가시 같은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하니까 야 그냥 들어가. 네? 이러니까 차로 밀으라고 밀고 들어가 이래서 차로 이렇게 그걸 두두두둑 하면서 나무를 다 부시고 들어갔대요. 근데 사장님 이러다 차 조이니까 괜찮아 그냥 칠하면 돼 내가 페인트 칠할게 이러면서 결국은 차 다 부서지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막혀있는 풀숲을 다 이렇게 차로 밀면서 들어가니까 그냥 간단한 2층 집 같았는데 뭔가 좀 산 위에 있는 그런 집이었대요. 아, 이거 오래됐네. 이거 언제 버린 집이야? 이러면서 사장님이 일단 우리 작업 먼저 시작하자는데 하우스 플리핑을 하실 때 사장님이 이렇게 진행했는데 첫 번째, 먼저 집 내부를 싹 청소를 한대요. 그 집에 있는 폐 가재 도구들이나 먼지, 돌 같은 거 그런 거를 긁어내서 먼저 밖으로 다 꺼낸대요. 그런 다음에 다 긁어내서 꺼내는 동안 폐기물 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그 폐기물 업체한테 그 폐기물을 다 전달을 하고 그럼 폐기물 업체에서 돈을 받고 그 돈 일부를 그 송 사장님 쪽에서 이렇게 받는데 그러니까 하우스 플리핑을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다른 업체들끼리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그냥 느낌이 그랬대요. 이 집이 마치 이사를 안 가고 그냥 도망치듯 나온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와 이거 가재도구 많다 이러니까는 그럼 이거 다 팔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니까 일단 꺼내보자 해갖고 도끼랑 망치랑 이런 거를 막 들고 들어가서 일단 가재도구가 너무 크면 꺼내기가 애매하고 그런 가재도구들은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장님 그러니까 왜 이러니까 직원 한 명이 이렇게 밑에를 보는데 그 순간 되게 기분이 나빴대요. 그걸 보고. 왜냐면은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 2층 집인데 계단이 이렇게 있었대요. 그게 진짜 그 알포인트 저택처럼 그렇게 으리아리한 집은 아니었는데 그냥 조금 큰 가정집이었는데 계단에 안이 부자가 한자로 엄청나게 적혀 있었대요. 빨간색으로. 근데 뭐지? 이러면서 하는데 사장님 이거 너무 기분 나쁜데요? 이러니까 괜찮아 올라가자 하면서 안에를 갖다 뜯어내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집에 가재도구는 다 남아있어. 그거 부셔서 어차피 사용 못하니까 다 꺼내고 그 틈에 폐기물 업체한테 한 명은 전화하고 그래서 폐기물 업체에 들어오라 하고 그래서 폐기물을 실는 덤프트럭 비슷하게 생긴 픽업 트럭이 왔대요. 공사 현장 가면 많이 있는. 그래서 그런 거를 거기다 폐기물 담고 가면은 다른 폐기물 업체 오고 그러면서 막 건물을 부시는데 이 집을 자세히 보니까는 되게 독특한 게 하나 있었대요. 뭐냐면은 집이 1, 2층인데 대부분은 그냥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계단이 나선 계단이었대요. 그래서 아니 뭔 집을 나선 계단으로 만들어놨어. 이거 되게 독특하네 이러면서 일단 사장님이 가재도구 꺼내는데 사장님 이러면서 직원 한 명이 또 와서 사장님을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거 잠깐 와서 보셔야겠다고 하니까 왜? 집 1, 2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집에 지하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실? 이러니까 나선 계단 아래에 마치 뭔가 닫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끽끽 하면서 열리더래요. 그래서 야씨 이거 이상하다. 근데 일단 여긴 건들지 말고 문 닫아놓고 지하실은 나중에 하고 일단 빨리 가재도구 다 꺼내. 이래갖고 가재도구를 다 꺼냈는데 다 꺼낼 양이 연애였대요. 하루 만에.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이거 오늘 못 꺼내겠다. 일단 이 정도만 꺼내고 업체들도 더 이상 안 오니까 시간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응하면서 다시 이스타나를 타고 나가게 됐대요.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다가 중간에 너무 소변이 마렵더래요. 그래서 휴게소에 멈춰서 이렇게 소변을 보고 나오셨대요. 근데 다 볼 때쯤에 직원 하나만 사장님 저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그래라 하면서 이렇게 갔대요. 근데 직원 하나 간 다음에 그때부터 막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도 그 직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직원이 사장님 출발 안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직원 한 명 안 왔어.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이러는 거예요. 대뜸 직원이 아니 야 직원이 안 왔다니까 한 명 갔어 화장실이니까 아이 뭔 소리예요? 저희 사장님이랑 다 왔어요. 이러니까 아니 야 우리 9명 왔잖아. 이러니까 갑자기 직원들이 말이 다 없어진 거예요. 사장님 뭔 소리예요? 우리 회사 직원 8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사장님이 좀 굳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상했대요. 뭐냐면은 그 간 직원이 얼굴이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명부를 봤는데 8명이에요 직원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사장인데 직원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탔을 때 분명히 9명이었는데 씨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대요. 이래서 알포인트라고 했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그렇게 해서 엄청 찜찜하다 해갖고 그러면서 다음날 어쨌든 다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그때는 너무 이상해서 한 명 한 명 인원을 다 셌대요. 그러니까 8명이더래요 자기 포함해서. 야 그냥 하자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본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 둘째 날이 됐어요. 그래서 1층 작업을 하고 2층 작업도 하는데 계단에서 이거 장비를 내리기가 너무 애매하니까 사다리를 갖고서 밖에다 이렇게 큰 장비를 막 던졌대요. 그런데 장비 하나가 이렇게 던지는데 가구들 꺼내잖아요. 그래서 가구를 이렇게 꺼내서 던지고 하니까 쾅쾅쾅 소리가 막 나니까 그래서 볼 거 없고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던져라 해갖고 이렇게 던지는데 밖에 이렇게 보니까 누가 있더래요. 그래갖고 사장님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계시더래요. 그래서 니휴
안녕하세요. 저 여기 의뢰받고 작업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그렇게 집 보고 사장님 보고 집 보고 사장님 보시더니만은 아유 뭐 그러면은 수고하세요. 근데 뭘 이런 거를 막 던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그러니까 저기 왜 자꾸 막 뭘 던져 하면서 송 사장님이 이렇게 뒤를 딱 봤거든요. 그 순간 하고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대요. 왜냐면은 그때 너무 깜짝 놀랐대요 사장님이. 그래서 사장님 뭘 보셨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뭔가 이렇게 던지잖아요. 가구 같은 거를 이렇게 밖에 던지는데 사람을 던지고 있더래요. 뭐야? 그러니까 사람이 퍽퍽 하면서 2층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멈춰 이러면서 이게 뭐 던지는 거야 이러니까 갑자기 그 창문에서 사장님 왜요? 이러니까 야 미쳤어 니네 뭐 던진 거야 이러니까 아니 가구 던졌죠 나무 그런 거 어차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나무 토막들이래요. 그 가구 오. 부서진 거. 딱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는 나도 가구 말한 건데 뭘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씨 그때부터 막 너무 무섭더래요. 예. 할아버지 누구세요? 나 이 마을 이장인데 뭐 시끄러운 소리 나갖고 그리고 좀 조용히 좀 해줘요. 그리고 저거 저렇게 막 던져도 돼? 그러니까 저런 가구는 중고로도 안 팔린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아유 알겠어요 수고하세요 이러고 갔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때부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씨 미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둘째 날이 이렇게 끝났대요. 그 둘째 날에 부서진 가구들은 다시 다 트럭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둘째 날에 다행히 그 폐기물을 다 꺼냈대요. 그러니까 집이 텅 비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러면서 오늘은 헷갈리지 않으려고 1명, 2명, 3명, 4명, 5, 6, 7, 나 8 해서 다 이상 없구만 딱 하고 다시 차에 탔대요. 그리고 차가 출발을 하고 이스타나가 다시 이렇게 부웅 하면서 가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났을까 사장님이 보니까 직원들이 다 자고 있더래요 뒤에. 그래서 다 잘 자고 있네 하면서 이렇게 딱 뒤를 봤는데 뭐야? 그래서 사장님이 일어나봐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러니까 왜요 이러니까 야 왜 또 9명 타고 있어 차에. 그러니까 뭔 소리야 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때 직원들 8명이 다 봤대. 왜냐면 가장 그 이스타나 뒤에 구석에 사람 한 명이 타고 있더래요. 우와 하면서 놀라서 그대로 차 밖으로 다 튀어나왔대요. 그러면서 그 차 도로에 멈춰놓고 그냥 다 내리고 가드레일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 숨었대요. 저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 계속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그 사람이. 그러다가 야야야 뭐야 이러면서 하는데 갑자기 빵 하는 소리 들려서 딱 내리니까 승용차 한 대가 이렇게 멈춰있더래요. 그러면서 아저씨들 뭐예요?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요 이러면서 딱 차를 봤는데 없더래요 그 사람이. 와. 그래서 승용차는 지나가고 이렇게 8명이 사장님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우리 뭐 이상한 거 싫은 것 같아요 이러니까 나 모르겠다 이거. 근데 우리 실행은 했으니까 이거 일단은 치워놓고 리모델링은 업체 와서 하면 되니까 어쨌든 다 치워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고 내일 리모델링 친구들 오면은 그냥 가자 하면서 셋째 날이 됐대요. 그래갖고 진짜 무서우니까 이제는 몇몇은 악몽도 꿨대요 밤에. 그러면서 막 그 옆에 있는 나 사장님 나 이거 일 못하겠다고 나 미치겠다고 나 어젯밤에 그 사람 따라온 것 같다고 이러니까 괜찮아요 우리 힘내자 하면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사장님이 막걸리 하나씩 먹고 하재요. 셋째 날은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막걸리 하나씩 먹고 조금 업된 상태로 리모델링 업체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그 벽을 막 갈아내고 그런 작업을 들어갔대요. 그런데 리모델링 업체가 그러더래요. 사장님 다 비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왜요? 하니까 이리 와서 이것 좀 봐요 이러는데 분명히 이렇게 그 지하실로 가는 그 나선 계단을 분명히 닫아놨거든요. 근데 그게 열려있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여기 아래도 청소했어요? 이러니까 아니 우리 이거 연 적 없는데? 이러니까 근데 직원 8명은 알잖아요 무서워 죽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하지 말고 하나 미치겠네. 그러니까 리모델링 업체에서 사장님 뭐 이러면서 우리가 가서 청소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고마워요. 그러니까 송 사장님 보고 말하는 거예요. 송 사장님 아니야 남이었으면 나 안 했어 이러면서 리모델링 업체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청소를 진행하는데 리모델링 업체한테 직원 하나 그랬대요. 사장님 거기 좁으니까 음악 크게 들고 이래요. 기분 업되게 해야지 하면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를 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한 2시에서 3시쯤 됐는데 너무 일이 이렇게 잘 되니까 밥 먹을 시간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다. 자 배달시키고 그러면서 그 리모델링 업체한테 똘 사장이라고 할게요. 똘 사장 밥 먹어 나와 이랬는데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똘 사장 뭐해 이러면서 사장님이 그때 처음으로 지하를 들어가 봤대요. 근데 그냥 완전히 그 콘크리트로 된 엄청 좁은 방 비슷했는데 거기에 라디오는 틀어져 있고 노래가 들리는데 똘 사장님 포함해서 3명이 거품 물고 쓰러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미치겠네 이러면서 셋을 일단 다 끌고 나온 거예요. 직원들한테 야야 큰일 났어 빨리 데리고 나와 이러면서. 그러니까 똘 사장 일어나봐 똘 사장님 일어나봐 이러니까는 하면서 그때 사장님이 깬 다음에 송 사장 나 일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왜 이러니까 씨 일단 빨리 나가자고. 나 이거 조기 퇴근하면 안 되냐고. 저기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깔끔하게 청소는 다 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저기 사람 있을 곳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러니까 일단 가자 하는데, 그때 그래서 일단은 밥 다 먹이고 술 막걸리 좀 한 다음에 작업을 안 했대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딱 이렇게 봤는데 똘 사장님 타고 온 트럭 있고 송 사장님 거 이스타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진짜 나 미치겠네 이러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송 사장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십자가랑 성경책 구해오셔 그거를 이스타나 빈자리에다 올려놨대요. 처음 보는 사람 탔던 곳에. 그리고 차가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똘 사장님 트럭을 먼저 보내고 송 사장님이 이렇게 뒤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나 미치겠네 진짜 이러면서 이렇게 부응하면서 가는데, 사장님 하면서 옆에 조수석 앉은 직원이 막 소리를 쳤대. 그래서 뭐야 저거 이랬는데, 분명 트럭이잖아요. 트럭 뒤에 사람이 6명이 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앞에 납차 가는데 빵 하면서 눌렀대요. 그러니까 트럭이 멈추잖아요. 그리고 똘 사장 하면서 소리 이렇게 딱 질렀는데 트럭이 멈추니까 갑자기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 다 뛰어내서 어디로 막 달려가더래요. 예. 그리고 딱 멈추고 그러면서 앞에 가서 똘 사장 부르니까 똘 사장님이 막 이렇게 손을 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송 사장 뒤에 봤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일단 천천히 가서 미치겠네 이러면서 중간에 식당에 멈춰서 거기서 얘기를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똘 사장님이 들었던 얘기를 송 사장님한테 해주시는데, 자기가 노래를 틀어놓은 건 아니었대요. 노래를 틀어놓은 게 아니라 토크쇼 같은 그런 라디오 방송을 틀어놨대요. 그러면서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방송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토크쇼 같은 거 웃긴 얘기하면 그 주변에 방청객들이 웃잖아요. 근데 똘 사장님이 청소를 하는데 그 하면서 웃는 소리가 예. 하면서 사람들 비명 지르는 소리로 들리더래요, 라디오에. 그러면서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이러면서 똘 사장님이 이렇게 막 닦으면서 야 뭔 소리야 라디오 꺼봐라 이거 라디오 재수없어 이러면서 딱 껐는데, 라디오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대요. 벽에서 나는 소리였대요. 그래서 뭔 일이 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 벽에 예? 손바닥 자국이 막 수백 개가 찍혀 있더래요. 그러면서 벽 안에서 둥둥둥 하면서 막 살려줘 이런 소리 나고, 그렇게 해서 그거 듣다가 그 뒤로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면서 송나영 혹시 나 데리고 나올 때 벽에 손바닥 봤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난 기억이 없다고. 왜냐면 그때 그냥 사람들만 데려오고 해서 기억이 안 났다고 하니까 나 일 못하겠다. 나 말고 딴 사람 구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똘 사장님은 그렇게 가고, 이거 리모델링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너무 이상해갖고 기분이. 그러면서 송 사장님이 그날 잠에 이렇게 들었는데, 그날 밤 되게 이상한 꿈을 꿨대요. 뭐냐면은 자기가 어느 교회에 있었대요, 송 사장님이. 근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방언 터지면은 말바다다다다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언 터지고 막 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 여기 뭐야 나 여기 왜 있는 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잠에 깼대요. 뭔가 이상하다 하고, 그날은 주말이었대요 그때는. 그래서 그 3일 일을 하는데 수, 목, 금 이렇게 일을 하고, 토, 일은 사장님이 쉬셨대요. 왜냐면은 그 토요일에 일을 하러 가긴 했는데, 그때는 장부 작성하고 직원들이랑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되게 내부 행정을 주로 했던 때였대요. 그리고 송 사장님이 아까 성경을 주신 걸로 아시겠지만 되게 독실하신 카톨릭 신자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성당을 이렇게 갔는데 신부님이 사장님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이상한 거 만지고 다녀요? 이러시더래요. 아니요 신부님 왜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데 좀 불편한 거 있으면은 전화 주세요. 되게 이상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가시더래요. 그래서 뭐지 그 일 때문에 그런가 하면서 직원 한 명이 전화가 오더래요. 사장님 그러니까 저희 그 하는 장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저희가 이거 정부에서 이렇게 온 거라서 문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가정집을 정부에서 준 게 땅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거기 누가 그 기록을 뜯어놨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3년치 기록이. 아니 이거 뭔 소리야.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나중에 직원이랑 얘기를 해서 찾아보니까 구청 직원이 누라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구청 가니까 구청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빼먹었네요. 그거 조사하다가. 그러니까 조심해요 이러면서. 그럴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토요일도 구청 일을 했어요. 참 안타깝게. 그래서 별거 아니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별일 없이 들어가고, 월요일에 다시 그 직장을 가게 됐는데 근데 그때는 너무 가기 싫더래요. 그래서 진짜 가기 싫다 하면서 직원들이 그때는 악몽 꾸고 무서우니까 별걸 다 가져왔어요. 한 명은 어머님한테 염주 받아와서 그거 하고 있고, 한 명은 송 사장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저희 일할 때 여기다 불경 틀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나 카톨릭이야 이러니까 예.
근데 뭐 종교의 자유 인정해. 그래 갖고 와니까 막 한 명은 목탁 두들기려고 목탁 가져오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막 소금 갖고 와서 우리 소금 뿌리고 일하죠 이러더래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렇게 부흥하고 가갖고 직원들이랑 다시 작업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집이 어떻게 보이냐면 집이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 뭔가로 보이더래요. 이야.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이장님이 집에 이렇게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물어봤대요. 여기 무슨 일 있었냐니까. 아니 그냥 사람들 살다가 간 건데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진짜 막 여기는 왜 막아둔 거고 막 그런 거를 물어봤는데 이장님이 그리고 나 그 지하실 그거 하니까 갑자기 이장님 얼굴이 싹 굳더래요. 그래서 지하실 뭐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왜 짜증을 내세요? 이장님이니까 지하실 뭐요? 저기 지하실 어딨어? 이러고서 쌍욕을 하고 그냥 가버리시더래요. 그래서 나 진짜 이상하네. 아씨 이러면서 야 지하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기. 그러니까 직원 하나 그러더래요. 사장님 저희 그냥 지하실을 공구리로 매장해버릴까요? 흙이랑? 그러니까 아유 야 그건 안 되지 이러면서 미치겠다 이러면서 위에 그 작업 시작하고 그때는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이 데려왔는데 지하실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1, 2층만 이렇게 작업하고 하다가 사장님이 내가 이거 단판을 지어야겠다 뭔가 그러면서 신부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신부님 진짜 내가 진짜 개인적인 부탁인데 이거 드려도 되냐 우리 업무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 이러니까 신부님이 아이고 송 사장이 누구요 그 성당 신부랑 둘도 없는 친구라고 친구 먹는 사람 아니요 내가 도와주러 갈게 이러시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러면서 신부님이 그날 둘이서 일요일에 왜냐면 직원들을 더 이상 피해를 주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신부님이 딱 그 집으로 오자마자 여기 집 맞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예요? 이러니까 송 사장 여기 집 맞아? 그러니까 난 집으로 신고받았는데 이러니까 이상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신부님이랑 갔는데 무서우니까 그 오한마랑 이런 거 막 그냥 공구랑 있는 걸 다 들고 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신부님이 내려가는 쪽쪽 그 묵주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잡고 이렇게 지하실로 내려가다 기도를 막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다가 갑자기 신부님이 딱 눈을 뜨더니만은 송 사장 그거 오한마 줘봐 이러는 거예요. 잘 가져왔네 이러면서. 그리고는 벽을 이렇게 던드리더니만 톡톡 치고는 이거 이런 나쁜 놈들 이러시더래요. 그러더니만 그 신부님이 망치로 꽝꽝 하면서 벽을 치더래요. 근데 분명 시멘트 벽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건드렸는데 그게 시멘트 벽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겉에는 시멘트를 칠해놓은 게 맞아요. 근데 꽝 하고 쳤거든요. 그랬더니만 벽이 이렇게 꽝 무너지면서 안에가 들어갔는데 교회더래요. 그러니까 여기 뭐야 이랬는데 신부님이 여기 나와 그러고서는 신부님이 봤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맞죠? 신부님 이거 교회 맞죠? 이러니까 이거 교회라고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송 사장 나와봐 이러시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좀 멀리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저 집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하니까 그제서야 사장님이 보이더래요. 분명히 산에 있는 집이잖아요. 근데 볼록한 게 마치 뭔가를 묻어놓은 것 같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마치 흙으로 묻어놓은 것처럼 해서 봉분이 이렇게 생긴 것처럼 생겼대요. 그리고 송 사장 아까 못 봤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못 봤는데 그러니까 뭐 잘못 건드린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 십자가가 다 거꾸로 돼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송 사장님이 쫙 소름이 돋더래요. 근데 뒤에서 어쨌든 되게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있고 신부님이 일단은 돌아가자 하면서 신부님이 계속 이스타나를 이렇게 보시더래요. 그러면서 저기구만 저기야 이러시니까 뭔데? 그러니까 송 사장이 여기 있는 사람들 태워서 밖으로 해방해줬구만. 그러니까 뭔 소리세요? 그러니까 그 송 사장 자꾸 뭐 이상한 사람들 태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송 사장님이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아이고 욕 맞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송 사장 차 타고 다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잠깐만 그럼 신부님 제가 뭐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잘했지 잘못한 건 아니고 잘한 거지 갇혀있던 사람들 다 내보내줬구만 이러면서 뭔 소리지 이러면서 일단은 돌아가자 하면서 한 5시 한 6시 그때쯤 됐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송 사장님이랑 그 신부님이 타고 송 사장님이 이렇게 운전석을 타고 이렇게 부흥하고 갔대요. 근데 그때 좀 이렇게 가는데 뭔가 신부님이 뒤에서 계속 기도만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어디 그 철길 건널목 같은데 거기서 멈췄대요. 근데 그 건널목 땡땡땡땡땡땡 이러면서 차단기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뒤에서 신부님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뭣도 모르고 아씨 내가 뭔를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신부님이 송사장 조심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렇게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옆구리에서 엄청난 통증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하면서 사장님이 이렇게 쓰러지는데 뭔가 엄청 날카로운 게 사장님 옆구리를 찔렀대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옆에를 딱 봤는데 이장님 있잖아요. 이장님이 타고 있더래요, 조수석에. 그리고 낫으로 송 사장님 옆구리를 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그 이장님이 진짜 얼굴이 완전히 그냥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러면서 막 그 신부님 놀라서 와서 막 이렇게 이장님 잡고. 근데 이장님이 눈을 그때 봤는데 그때 사장님이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은 그 눈을 아직도 기억한대요. 눈이 시꺼맸대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빨. 송곳니가 뾰족했대요. 분명 그럴 수가 없는데 사람 이빨이. 그러면서 니만 아니었으면 이러면서 낫을 쫙 내리니까 송 사장님 낫이 그대로 허벅지까지 쫙 그었대요. 그래서 피를 엄청나게 흘리면서 그 신부님이 송 사장 내려 이러면서 둘이 막 엎치락뒤치락 싸우고 있다가 송 사장님이 차 문을 이렇게 딱 열면서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면서 내리는데 사장님이 내리면서 브레이크 밟고 있는 게 튕긴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이 송 사장님을 밀고 탁 하면서 둘이 같이 튕겨 나가는 순간에 이장님이 막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더래요. 그 순간 신부님이 차 엑셀에다가 성경을 탁 누르니까 차가 앞으로 붕 출발하면서 앞에 그 차단기를 차 밀어 넣었대요. 그러니까 영무원이 놀라갖고 막 뭐야 이러는 순간 기차가 꽝 하고 송 사장님이 이스탄을 때렸대요. 그리고 사장님 다쳐갖고 막 이러고 있고 신부님이 놀라갖고 피나는 거 이렇게 누르고 있고 그러면서 영무원 오니까 빨리 그 119 신고하라고. 그러면서 그 뒤로 사장님이 기억이 안 났대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낫이 엄청 깊이 들어가갖고 그래서 뼈를 크게 다치고 막 해갖고 크게 다칠 뻔했는데 다행히 정말 기적적으로 치료가 성공을 됐대요. 그래서 너무 아파갖고 그 며칠 동안 고생을 하고 막 직원들이 이렇게 오고 막 이러는데 근데도 사장님이니까 작업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작업 어떻게 됐어 이러니까는 직원들 빨리 부르면서 작업 어떻게 해서 빨리 처리하니까는 다행히 작업은 그 뒤로 별 이상 없이 다 끝냈대요. 근데 직원들이 하는 말이 거기서 한 몇몇 정도 더 보고 그 뒤로 안 봤대요. 그리고 이장님은 차에서 사망을 하셨고 그리고 신부님은 다행히 정말 기적적으로 신부님이 크게 안 다치셨대요. 근데 이스타나는 완전히 부서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회사 문서들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며칠을 우셨대요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다행히 일은 다 마무리가 됐고 혹시 몰라서 거기를 파봤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옛날에 오래전에는 그 교회가 맞았대요. 네. 그런데 그 동네에 소문을 신부님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 좀 일파라는 사람들이나 동네에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갔다 이렇게 실종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네.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장님이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지만 이장님이 이렇게 놀러오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계속 보내고선 사라졌대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다 허문 게 아니라 흙으로 그냥 둘러버린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가정집을 세우고 그러니까 가정집처럼 위장을 하고 거기서 뭔가를 했는데 신부님 말로는 굉장히 악랄한 사람들에게 악마가 붙으면은 네. 영혼을 모아서 이렇게 자기가 데려가는 그런 거를 했대요. 근데 이장님은 분이 아니게 거기에 휘말린 것 같다. 근데 송 사장님이 오셔서 거기를 다 부시면서 이렇게 했던 게 어떻게 보면 해방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혼들을 다 데리고. 그래서 막 영혼들이 사장님 차에 같이 타서 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원래 영가들이나 좀 악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 같이 타면 막 해를 가하잖아요. 조용히 탄 게 마치 손님처럼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 크게 다쳐서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신부님이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독실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하느님의 기적이라고 성령의 기적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시고 진짜 송 사장님이 그 뒤로 되게 잘 풀리셨거든요. 예. 근데 그때 했던 7 직원들도 되게 감사한 게 그때 만약 직원들 같이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 그 이장님이 미친 거잖아요. 완전히 악명이 그렇게 해갖고. 근데 일요일이라고 사장님 혼자서 가신 거잖아요. 직원들 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막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리고 그 뒤로 비록 회사 문서 많이 날라갔지만 뭐 사무실도 이렇게 만들고 그런 거 하고 열심히 해갖고 지금은 되게 알아주시는 하우스 플리핑 업계의 사장님이 되셨어요. 별의별 일을 겪으셨네 진짜. 네, 그러니까 근데 깜짝 놀란 게 의사들이 기적이었대요. 그게 왜요? 이러니까 옆구리가 그대로 허벅지가 쫙 그어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즉사래요. 그쵸. 근데 아픈 건 진짜 끙끙 앓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분명 죽어야 되는데 피도 엄청 많이 흘렸는데 사장님이 안 죽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치명상을 입었는데도
죽는데 안 죽는 거 보고 의사들이 나도 이 사람 살려줘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사장님의 알포인트 괴담이 이렇게 진행되고 그때부터 사장님이 마음을 곱게 써야겠다 진짜. 그래서 네.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라고 해주고 저한테도 저 처음 만났을 때도 아유 긍정과장 우리 그 소중한데 둘도 없는 친구 이러면서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막 하더래요. 그래서 기부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사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사장님한테도 저 보시면 항상 저도 밥값을 제가 내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대신 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긍정과장도 힘든 일 있어도 항상 힘내고 그리고 그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다 힘내라고 해 다 잘 될 거라고 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알포인트 치고는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사실상 알포인트라는 영화는 유명하고 네. 그 안에선 전부 다 비극적이게 끝이 났지만 네. 왜 비슷한 포인트를 얘기하신지는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네. 처음에 나온 한자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인원수가 늘어났던 것도 그렇고 굉장히 네. 비슷한 부분이 많았네. 네. 아무튼 긍정대리님의 또 긍정적이면서 섬뜩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해주시는 분이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자주 와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요즘 과장을 다니까 회사가 네네. 너무 바빠서 아유, 너무 죄송해요. 저도 기종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랑 돌비님이 자주 찾아뵙겠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긍정대리님은 꽤나 오래 참여를 해주신 분이고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실 때 정말 또 기묘한 이야기도 있고 무서운 이야기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그 장르의 이야기들을 같이 들려주시는 분이거든요. 현실공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돌비 긍정대리 검색하셔서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스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스키장 괴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긍정대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긍정대리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진짜 예, 아이고, 네네네. 아이고. 괜찮으세요? 냉장고 지금 정리 중에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 아이고, 냉장고 네. 정리도 네, 네, 시참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네네네. 자, 오늘 긍정대리님께서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기종 여러분 돌리님. 저번에 정말 좋은 소식, 정말 돌비공포 라디오를 참여하고 이렇게 하시는 도중에 승진을 하셔서 이제 과장을 네. 다셨지만 하지만 대리로 남고 싶다 여기선. 네, 왜냐면 그렇게. 더 친근하잖아요. 그것도 과장님이 그렇고 되면 아무래도 무기가 좀 여태까지 있으니까. 올라온 사연에도 다 긍정 대리님이라고 그 닉네임이 되어 있으니까. 네. 네네네. 자, 일단은 어떤 이야기일지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리십니다. 긍정 대리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스키장에서 만나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신데 이분을 세준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름이 되게 젊어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결혼하셔서 아이가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해드린 얘기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한 80년대 그때 이렇게 잘 커서 90년도에 군대를 전역을 하고 금방 취업을 하셨대요. 운이 좋게. 그리고 그때 워낙에 취업이 잘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90년대라 하고 취업이 잘 됐다면은 아마 귀족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취업이 되고 2년 만에 IMF가 터지게 됩니다. 완전히 집안이 싹 주저앉았대요. 네. 집안이 완전히 싹 주저앉아갖고 아버지도 크게 다치셨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도 좀 일이 안 좋게 되시고 하니까 어떻게든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게다가 마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준이 형님이. 그래서 이분이 마지로서 내가 이 집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곳저곳 발품을 하면서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와 취업이 그렇게 안 되더래요. 진짜 도저히 자리가 안 나고 나와봤자 회사에 들어가면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고 사흘 뒤에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대요.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서 완전히 좌절감에 빠지고 있다가 이 세준 형님이 결국 손을 대면 안 되는 곳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바로 스키장 중에서 좀 유명한 곳이 있는데 스키장보다 카드로 유명한 곳이죠. 네, 그곳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때 막 생겼다 하더라고요. 원도 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가서 이렇게 하는데 가서 돈 계속 잃게 되고 빚만 계속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야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이렇게 호텔 안은 또 비싸니까 못하고 돈 좀 잃고 나오고 다시 가고 이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역 쪽으로 나와서 역에서 이렇게 보는데 자기랑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막 술을 먹고 있더래요, 식당에서. 그래서 자기도 가서 하면서 막 술을 마시는데 다 똑같은 분들이래요. 다 회사 다니다 정말 어느 집안의 가장 혹은 어디에서 갓 취업한 신입사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분의 이름은 모르는데 이 세준이 형님이 도사라고 했대요. 그냥 도사라고 그래서 여기서 도사? 칭할게요. 오. 네, 도사라는 분이 딱 오셔서 아이고 여기 이 양반들 너무나 지금 힘이 들어 보인다. 너무 지금 어떡하냐. 그러니까 말도 말라고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무서워했대요. 그러니까 도사님이 이렇게 딱 앉으셔서 막 서로 회포를 풀었는데 이분도 나름 이쪽에서 막 땅을 많이 돌아다니신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옛날 신만이 했던 이야기를 막 하시더래요. 신만이 얘기를 하다가 내가 퇴근해도 신만이 짓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혹시 아냐 이러면서 뭐요 이러니까는 폐광촌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폐광촌에 돈이 될 게 좀 많다 하니까 세준이 형님이 그랬대요. 아니 할아버지 이거는 불법이라고 아무리 그러니까 옆에서 강우라고 하는 그 형이 한 분 있었대요. 그때 세준이 형님보다 더 많은 강우라는 형이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형님 안 돼요. 무슨 그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야 뉴스 못 봤냐? 탄광 다 죽었어. 폐광촌. 거기 사람들 다 나갔어.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그러니까 너 생각을 해보라고. 너 지금 다 잃었어. 너도 똑같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냥 좀 메꿔야 될 거 아니야. 너 지금 그리고 거기 가서 빚 얼마나 줬어. 더 줬잖아. 니네 부모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이러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우 형이랑 세준이 형님이랑 그리고 도사님 그리고 여기에 긍정이라고 하는 한 명에서 총 4명이 그 도사님을 따라서 폐광마을로 향하게 돼요. 예. 근데 폐광촌에 이렇게 가는 과정에 무조건 밤에 가야 된대요. 낮에는 가면 안 된대요, 도사님이. 그래서 새벽에 차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데 진짜 가는 내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도사님이 참 신기하지 않아? 여기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사람 많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폐광촌 앞에 딱 대려고 하니까 도사님이 멈춰서 차 숨길 때 좀 알아보래요. 그래서 차는 왜요? 그러니까 차를 숨겨서 들어가야 된다고. 그냥은 못 들어간다고. 아니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산 타고 들어가야 된대요. 차를 그냥 근처에다 하면 된 다음에 위치 잘 기억하게 그냥 이렇게 되게 특이점이 있는 거기다가 차를 댔대요. 왜냐면 그때 차 찾기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끌고 이렇게 넷이서 산을 타고 들어가는데 처음 출발했을 때가 밤 한 7시 반 한 그 정도 되었는데 도착을 하니까 11시쯤 됐대요. 그러니까 막 와 산을 타고 밤에 산 타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하면서 이렇게 딱 가니까 거기서 깜짝 놀랐대요. 분명 폐광촌이고 오래전에 거기 문 닫았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대요. 그 판광의 몰락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사람이 있더래요 거기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이 있더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꾀죄죄한 모습에 가방 안에 뭔가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 보니까 아이고 동네가 망했잖아요. 막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오고 그러니 가재도구를 안 챙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털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히 장모래비들인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도자기 털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집에 돈 될 만한 벽걸이 시계 이런 거 가져고 그냥 전자제품 라디오부터 그런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준이 형이 이래도 되나 하면서 세준이 형은 하나도 안 만졌대요 그런 거를. 그런데 거기서 막 싸움이 난 거를 이렇게 보니까 귀금속 미처 못 가져간 집이 하나 있었나 봐요. 거기서 그 귀금속 가지고 장무라비들이 막 싸우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휴 이러니까는 난 이런 짓 못하겠다라는데 이미 그 강우 형님은 털기 시작했대요. 가서 같이 이렇게 해서 나도 막 몇 개 가져오면서 야 이거 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별걸 다 가지고 오더래요. 이래도 되나라고 하는데 이때 강우 형님이 가져왔던 게 무슨 전화기 이런 거 뜯어서 안에 있는 구리 같은 거 돈 된다고 그런 것까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나쁜 짓이긴 하지만 야 이때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었구나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갔구나 그쪽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도사님이 저런 거 가져가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만 강우 형을 딱 치더래요 뒤에서. 그래서 아니 왜요 도사님 이러니까 내가 여기 니들 왜 데리고 왔겠어. 니네들 보고 꼴랑 작물 훔치라고 가져온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대체 그럼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탄광이 있는데 그 탄광에 너네들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살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히. 그러니까 네? 아니 말도 안 돼요 이러니까
아니 들어봐, 내가 들었어.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다시 성공할 발판을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러는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홀까닥 넘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저런 장무라비들처럼 저런 거 털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저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어딘지 알고 있냐,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지 내가, 얼른 들어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도 왁자지껄 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기는 더 시련스럽더래요. 어떠냐면 그동안은 그 탄광촌이네 마을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옛날 광산 그 탄광 장비들 버려져갖고 완전 녹슬어버린 장비들이 한가득했대요. 그래서 완전 뭐라고 해야지, 옛날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막 미스테리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아니 도사님 우리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러니까, 괜찮다고 거의 다 왔어 이러면서 딱 들어가니까 여기야 이러면서 딱 보는데 탄광 앞이더래요. 네. 여기서 엄청 무서웠대요 진짜. 여기 꼭 들어가야 되나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 우리 그 광산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여기 들어가서 길 잃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자기가 들었다고 여기서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내가 확인하면 된다, 우리 가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현혹을 하더래요. 계속 너희들 그 생각해보라고, 여기서 가서 니네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 이러니까는 별 얘기를 다 하면서 계속 같이 광산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자꾸 광산 안으로 들어가지 이러면서, 일단은 몇 명은 싫다고 하는데 긍정이가 아 그럼 한번 들어가 보자, 난 들어가 봐야겠다 이러면서 먼저 들어갔대요, 도사님보다. 도사님이 긍정이 어깨를 탁 치면서 잘 생각했어, 들어가 보자 하면서 결국은 2명이 들어가니까 그 뒤에 그 강호 형님도 들어가고 세준이 형님도 이렇게 들어가서 넷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진짜 광산이. 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랜턴을 이렇게 켜고 쭉 들어가는데 점점 들어가니까 이때부터는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광산 안은 엄청나게 컸대요 진짜. 그래서 와 하면서, 야 이걸 인간이 팔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데, 몇몇 길을 가니까 이때부터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가 딱 보니까 앞에 뭔가 이렇게 일렁일렁 하더래요. 멀리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도사님 하면서 딱 보니까 그냥 대수롭지도 않게 별거 아니라고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딱 가까이 가니까, 옛날에 저도 아버지한테 들은 건데 폰뿔이라 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폰뿔이라고 이렇게 푸른색 불 나는 게 있는데 그게 동물의 사체에서 인이라는 물질이 발광을 한대요, 어두운 데에서는. 아, 도깨비 홈불 이런 거요? 아, 네. 맞죠. 예. 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별거 아니라고, 아유 여기 들어왔다 길 잃어서 죽었네 이러니까는 긍정이가 갑자기 그 이렇게 빡 보더니만, 도사님 방금 뭐라고 했으니까 길 잃어서 죽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이가 갑자기 나 여기서 나갈래요 이러면서 그대로 그 탄광 밖으로 뛰어나갔대요. 야야야야 이러니까 이미 멀리 떠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도사님이 이러면서 왜 이런 거에 쫄아 이러면서, 우리 계속 들어가자, 얼른 가서 소원 빌고 나가야지 이러는데, 아니 그게 너무 이상했대요. 왜냐면은 저희 뭐 어디 그런 절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소원 빌고 이러는 거 마치 그거를 하는 듯이 그 탄광 안을 계속 들어가니까 이때부터 점점 이상했는데, 강우 형님이 이때부터 그냥 도사님한테 도사님 맞습니다, 얼른 가야죠, 저희들 얼른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세준 형님 손을 꽉 잡고 우리도 얼른 갈 수 있어 하면서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근데 여기서 참 사람이 무서웠던 게, 도사님이랑 강우 형이랑 세준 형님이 셋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분명히 그 자기는 직선으로 가는 줄 알았대요. 계속 알고 보니까 빙빙 돌고 있던 거더라고요. 그 안을 이렇게 굴곡한 길이었더라고요 그게. 근데 마치 지하철을 타고 가면 우리 일직선으로 쭉 가는 걸로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데 숨이 너무 막히더래요 갑자기. 나 여기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이러면서 세준 형이 거기서 좀 이렇게 쉬게 돼갖고, 그래서 결국은 셋이 이렇게 쉬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세준 형이 그때 미리 챙겨놓은 거기 술집에서 챙겨온 물 하나를 이렇게 셋이서 나눠 마시는데 도사님은 한 잔도 안 마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도사님 뭐 안 드세요? 그러니까 난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저 깊숙한 데를 이렇게 보니까, 네. 계속 그때부터 도사님이, 원래 아까까지만 해도 되게 유쾌한 얘기, 세상 다 아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도사님이 변하시더니 말투가 좀 변하더라. 그러니까 저 끝에 그 사람이 있으면 너네들 뭘 물어볼 거야, 나는 물어볼 게 참 많은데 우리는 거기 다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 진짜 점점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슬슬 몽롱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다가 세준 형이 거기서 슬슬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자면 안 될 것 같더래요. 예. 근데 도사님이 자 이제 가자 하면서 그 강우 형님도 이제 몽롱하는데 도사님은 그래도 멀쩡하더래요.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셋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 그때부터 잠깐 그 필름이 끊겼다 하나? 그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 났대요.
그러면서 세준이 형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네. 그러면서 되게 인자한 목소리가 들렸대요. 그 안에. 어서 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난 따라와서 뭐 여기 소원을 들어주는 누군가 있다고 해서 내가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면서 이렇게 떠나보니까 분명 어두운 탄광이었잖아요. 어두운데 저 끝에 엄청 밝은 빛이 보이더래요. 왠지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천천히 드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빛은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다가 예. 그 누워있는 상태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그 목소리한테 내기를 했대요. 내가 하는데 갑자기 슬퍼지더래요. 너무 슬프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막 했던 그런 거랑 하면서 그 안 좋은 곳에 손댔던 거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막 다 자기 잘못이라고. 내가 막 그런 걸 왔다 하면서 내 소원은 다른 거 없다. 그냥 난 진짜 편하게만 살고 싶다.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평범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게 제일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운 거라도 들어줘야 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형이 갑자기 꽝 하는 느낌이 들어서 딱 눈을 떠봤대요. 근데 와 이게를 제가 말로 표현을 해갖고 그리고 실제 사진이 없지만 제가 상상을 하기가 되게 좀 소름 끼쳤는데 예. 어디에 있었냐면은 어떤 큼지막한 그 굴 안에 있었대요. 그 굴에 골맹이 그 석순이라 하잖아요. 석순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아래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종류석일 거예요 아마. 석순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석순이 새까맸대요. 뭔가에 불탄 것처럼. 근데 이 석순이 새까만 게 얼마나 탔는지 맨질맨질했대요. 타다 못해. 그러면서 이렇게 쓱쓱쓱 만져보는데 거기에 자기 얼굴이 비치는데 자기 얼굴이 완전히 그냥 일그러져 있는 거의 반시 상태였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석순이라 했잖아요. 그 석순이 위로 이렇게 뻗어서 나무처럼 뻗어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형이. 왜냐면 그 끝에 마치 그게 돌로 된 선앙당 나무처럼 생겼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선앙당 나무 가면 이렇게 천이 이렇게 날려 있잖아요. 이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그 천에 뭔가 이렇게 여러 개가 매달려 있었대요. 저게 뭐야 하다가 하면서 바로 이걸 막았는데 그게 다 사람 시신이었대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이 거기다 달고 있던 거예요. 와, 오색천 같은 거에. 근데 그게 가까이서 보니까 천이 아니에요. 그게 비닐 같았대요. 그러니까 돌에 비닐이 이렇게 막 걸려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는데 하다가 다시 그 빛이 이렇게 나무같이 생긴 그 돌 안에서 이렇게 석순에서 나면서 아까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했지. 그러면은 우리랑 같이 가면 평범하게 살 수 있어. 이러는 거래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때부터 점점. 그래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네 소원이 평범하게 사는 거였다며. 그 평범함의 기준이 뭔지 얘기 좀 해줄래? 이러니까 이때부터 무서웠는데 덜덜덜 떨면서 나는 하는데 옆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딱 보니까 강우 형이더래요. 근데 강우 형 옆에 그 도사님이 같이 둘이 이렇게 서 있더래요. 강우 형이 막 말하는 거야. 내 소원은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누구를 뛰어넘는 세계 몇 위에 막 이러면서 난 이렇게 살기 싫어 이러면서 중얼중얼 거리더니만 형 안 돼 하면서 딱 이렇게 잡았대요. 왜냐면 그 형 비닐 있잖아요. 그거를 막 걸고 있었대요. 자기 에다가 형 안 돼요 이러니까는 갑자기 이렇게 세준이 형을 딱 보더니만 그 강우 형이 갑자기 씩 웃고 야 이제 우리 갈 수 있어. 여기 봐봐 난 들어갔어. 여기 너무 행복해 보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우리 정신 차려 이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 세준이 형 멱살을 잡더니만 여기서 이거 말고는 나 방법 없어. 우리 집안 나 이거 말고는 방법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연치 않게 세준이 형이 그 강우 형 손을 봤는데 양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오른손에 뭔가 종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종이가 다 차용 증서였대요. 그러니까 IMF로 인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난 그래서 여기로 가야 돼 이러더니만 세준이 형을 뿌리치고는 그대로 그냥 비닐을 계속 다 감았대요. 그래서 도사님을 딱 봤는데 도사님도 예. 도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했는데 여기서 저건 진짜 반전이 이 도사가 끌어들인 게 도사가 나쁜 짓을 할 줄 알았거든요. 도사도 이게 그 비닐을 막 감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나도 드디어 가게 됐어. 드디어 막 이러면서 감고 있는데 도사를 이렇게 잡았는데 도사는 한 발이 늦었대요. 도사님은 이미 갈 때까지 가갖고 축 늘어졌대요. 그 몇 마디를 마치고.
그래서 이러다가 그 강우 형님이 서서 이렇게 감을 때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대요. 되게 그 맑고 목소리로. 그러니까 자, 소원을 말했으니 이제 우리랑 같이 가자 이러니까 여기서 자기 마음속에서 있었던 난 무슨 소원 빌어야지 했던 그 목소리가 막 읊더래요. 난 이쁜 애랑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막 알콩달콩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네. 말을 했는데 그거를 걔가 그대로 말하더래요. 이거 원했잖아. 내가 해줄게 하다가 뒷걸음질을 치는데 그때 손에 물병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네. 그 아까 가져온 조금 남아 있었대요, 물이. 근데 그 물을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 들더래요. 내가 어디서 우연찮게 봤는데 어떤 걸로 이렇게 힘들 때 물 이렇게 끼얹으면 깨잖아요. 그 물을 쫙 켜서 얼굴에 끼얹었대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도망갔대요. 근데 막 진짜 미칠 듯이 뛰었는데 그때 진짜 이런 느낌이었대요. 뛰면 뛸수록 뒤에서는 자꾸 행복한 소리가 나고 자꾸 뒤로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뛰다가 앞으로 팍 엎어졌대요. 그래서 하면서 이때 기절을 했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웬 광부 한 명이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 정신 차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여기 왜 들어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험하게 왜 들어왔어? 여기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하면서 툭툭툭 치더래요. 그러니까 아저씨 여기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나가야지. 뭐 하고 있어? 여길 왜 들어와? 미쳤어. 아유 이러면서 일단 늦었네. 아저씨가 끌고 온 리어카에 그 세준이 해서 이렇게 딱 올리더래요. 그러더니만 세준이 형을 딱 끌고 이렇게 나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이 사람아 옛날에 여기서 얼마나 큰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를 들어와.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참 몇 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여기에 벌어져갖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 죽으러 와. 이러니까 그 순간에 딱 떠졌대요. 그러면서 아저씨 그러니까 아유 걱정 마 밖에 나가게 해줄 테니까 이러면서 잠깐만요 아저씨 저 뒤에 그 같이 온 사람들 일행들 있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었어 이러면서 그냥 계속 데리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니까 아니 늦었다니까 이러면서 가면서 그냥 뭐 시콜콜한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아휴 세상 힘들지. 근데 광산에 막장이라는 말이 있어. 사람들이 그래 막장에 갇히면은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다고 하잖아. 근데 그거 알아? 막장에 갇히면은 난 오히려 기뻐. 왜냐면 파면 팔수록 내 돈이 나오거든. 탄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 캐면은 끝을 당하면 그때 패광하지만 우린 패광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광부들은 이러면서 쭉 가면서 계속 그 얘기하더라고요. 희망을 잃지 마. 그리고 너에게 찾아오는 빛은 너가 찾아가는 게 아니야. 너가 만들어내는 거야. 이러면서 쭉 나가다가 네. 자 봐봐 내 말 맞지? 하면서 딱 이렇게 앞에를 가리키더래요. 근데 어둑어둑한 그 짙은 파란색 갓 이제 해가 뜨기 직전? 그때의 그 새벽 하늘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보이더래요 밖에. 그러면서 뒤를 딱 보라고 했대요. 그래 뒤를 딱 보니까 빛이 반짝이고 있대요. 뒤는. 그러니까 진짜 빛은 저거야. 저건 가짜 빛이고 진짜 빛을 찾아가. 이러면서 광부 아저씨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가서 감사합니다 아저씨 이러면서 딱 갔거든요. 그러면서 와 이제 살았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광부 아저씨 이랬대요. 긍정이었대요 광부 아저씨가 아니라. 그리고 형 뭐야 이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둘이서 그러니까 형 뭐야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긍정이가 도망을 갔다 했잖아요. 근데 도망가는데 도저히 저 세 명을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뒤를 돌았는데 그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자신을 되게 아껴주셨던 외할아버지가 계셨대요. 근데 그 외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는데 거기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셔서 예.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되게 이렇게 막 달래줬대요. 그러면서 걱정 없다고. 근데 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한 명이라도 이 안에서 데려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외할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기 어떻게 있지 하면서 딱 보니까 없어지셨대요. 예. 근데 그 앞에 세준이 형님이 쓰러져 있었대요. 근데 완전히 보니까 얼굴이 까맣게 돼갖고 그래서 그 세준이 형을 옆에 보이는 버려진 리어카에다 담아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세준이 형은 그 긍정이가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그 광부 아저씨로 본 거였어요. 그래서 둘이 결국은 광산을 나온 다음에 와 진짜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서 나갔는데 그 장모라비들이 가득했던 거기는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면서 야 우리 진짜 이번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걸까?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길에 수찰 중이었던 경찰이랑 마주쳤대요. 그래서 경찰한테
저 탄광에 사람들이 막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신고해서 수습 다 이렇게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구역을 들어갔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런 데에서 힘들어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힘들지만 우리 힘내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참 어떤 사람을 빨아들이는 판광과 소원을 들어주는 자에 대한 약간 미스테리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가져왔고 좀 덜 무서운 그런 거를 가져왔는데 사실 제가 왜 무섭다 느꼈냐면 예. 석주에 달려있는 사람들 그거를 상상하기가 너무 무서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예. 가져왔는데 우리 긍정대리님께서 신묘하면서 이런 소름 끼치고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항상 밤이 늦어도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는 분을 또 저희 채널과 함께해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긍정대리님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마 스키장 이야기부터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부터 뭐 기묘하면서 뭐 슬픈 이야기,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긍정대리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돌빌 긍정대리 검색하셔서 스키장 썰부터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아스라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PC방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엔 PC방을 안 간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어떤 이야기가 될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3, 2, 1, 여보세요. 여보세요. 먼저 하시기 좋아요. 제 겁니다. 자, 아스라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PC방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허, PC방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 얘기 같은 경우엔 제가 이제 흉가 체험을 갔다가 흉가 체험을 가게 되면 이제 흉가 체험하기 전에 막 사람들끼리 서로 무서운 얘기 막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죠. 일부러 좀 분위기 좀 잡으려고. 근데 그때 한 형님분이 자기가 알바할 때 겪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신 이야기인데 되게 흥미가 있어갖고 제가 오늘 갖고 오게 됐어요.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기릿! 이제 흉가 체험 동호회에서 체험을 갔다가 아는 형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형님이 얘기하기로는 군대를 가기 전까지 PC방에서 알바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야간 알바를 했던 건 아니고 야간 바로 전타임 알바 있잖아요. 자기가 야간 전타임 아르바이트를 한 6개월 정도 했었대요. 예. 근데 자기가 일을 하고 나서 한 3개월쯤 되면서부터 조금 이상한 손님이 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특히 그분 같은 경우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PC방 알바 했다 보니까 맨날 오는 사람들만 올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시간대에 오는 사람들 얼굴 막 외우고 인사하면서 막 그게 점점 익숙해가고 있는데 자기가 끝나는 타임대가 9시였대요. 예. 근데 9시 되기 한 20분, 30분 전쯤 되면은 이상한 복장을 한 손님이 그렇게 온대요. 매일같이. 3개월쯤 되는 날부터. 예. 그래서 물어봤죠. 도대체 어떤 이상한 복장을 한 손님이길래 그렇게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를 하냐. 물어보니까 야, 나는 그렇게 스님이 PC방을 오는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다 터진 거죠. 아, 스님이 PC방을 오냐, 막 그러면서. 듣다 보니까 한 8시 반, 8시 한 40분 정도 되면은 진짜 완전히 풀 세팅 하신 승려복 있잖아요. 회색 깔로. 승려복을 쫙 차려 입으시고 머리 다 미신 스님 한 분이 조용히 PC방으로 들어오신대요. 들어오셔갖고 그분 나이대가 그렇게 막 많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PC방이었대요. 바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직접 자리 선택하고 막 시간 해가지고 알아서 자리에 잡고 앉아갖고 하는 PC방 있잖아요. 정말 딱 그런 복장을 하신 스님 한 분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현금을 갖고 결제를 하고 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컴퓨터를 키시더래요. 근데 그분은 못 보잖아요. 왜냐하면 9시에 자기가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시간대가 본인이 제일 바쁜 시간이래요. 이제 막 자리 다 돌면서 청소하고 이런저런 마감하는 업무를 하고 있을 타이밍에 항상 그 스님이 오시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게임을 하시는지 그런 것까진 자세하게 몰랐대요. 그렇게 한 자기가 일한 지 3개월 차부터 한 4개월까지 한 달 넘게 그 스님이 진짜 같은 시간만 되면은 매번 그 PC방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앉아갖고
뭘 막 하시더래요.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너무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저 스님은 PC방에 와서 뭐를 할까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러던 차에 야간 알바를 하는 형님이 내가 진짜 저녁에 좀 급한 일이 있어 어디 가야 된다. 잠깐만 오후 타임이랑 야간 타임은 바꿔달라라는 부탁을 했대요, 자기한테. 그래갖고 마침 이제 자기는 스님의 정체도 궁금하겠거니. 오호. 좋다. 알았다. 바꿔주겠다 하면서 순서를 바꾸신 거예요. 예. 로테이션 순서를 바꿔서 9시에 이제 딱 PC방에 출근을 해가지고 원래 야간 시간대 하던 분이랑 딱 바꾸시고 PC방 알바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PC방 컴퓨터로 뭘 하고 있는지가 떠요. 예. 그래갖고 그걸로 자리를 쫙 본 다음에 어디 스님이 앉아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봤대요. 그 자리 번호에 예. 뭐가 적혀 있는지. 딱 봤더니만 아무것도 없더래요. 원래 게임하면 게임 이름이 있잖아요. 네, 게임 이름이 뜨던 심지어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뭘 검색하고 있는지까지 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예. 그 PC방 알바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제가 해봤었고 그게 딱 뜨는데 그걸 딱 봤더니 컴퓨터는 분명 켜져 있더래요. 근데 창에 아무것도 안 띄어져 있다는 표시가 안 나더래요. 예. 그래갖고 저 스님은 도대체 컴퓨터만 켜놓고 뭘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소하는 척하면서 스님 쪽은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을 했대요. 예. 막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스님을 이렇게 딱 봤더니만 눈을 감으시고 염주를 이렇게 굴리고 계시더래요. 컴퓨터 앞에서. 가지고 와 진짜 이상한 스님이다. 진짜 뭐 저런 스님이 다 있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진짜 스님이 앉아갖고 새벽 1시쯤 집에 가시더래요. 예. 1시쯤 집에 가시는데 집에 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보는 아르바이트 모니터 창에 뭐 인터넷 창을 연 것조차 뜨지가 않더래요. 예.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을 멍 때리다 그냥 가시더래요. 어쨌든 궁금증은 풀렸잖아요. 그러죠. 궁금증은 풀렸다 보니까 그분 생각하기에 색다른 명상법을 수련하시는 분인가 보다. 막 그런 생각 막 하면서 넘겼대요. 그렇게 한 5개월 정도가 되고 이제 입대 영장이 자기한테 날라오게 됐대요. 입대 영장이 날라오니까 알바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한테 내가 입대 영장이 나왔다. 그래갖고 일을 그만둘 거다. 사람을 뽑아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하고 있는 차에 사장님이 그러면은 군대 가기 전까지 일하는 거는 너무 불쌍한 거다. 그냥 일찍 그만두고 사람은 내가 어떻게 뽑든 내가 일을 해가지고 채우든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너는 지금부터 일 쉬고 내가 보너스 줄 테니까 그거 갖고 군대 가기 전까지 놀아라 이러면서 사장님이 일을 빠르게 그만두라고 권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잘 됐다. 뭐 보너스 준다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돈을 받았는데 일을 그만두고 돈을 받고 정말 한 일주일 정도 정말 열심히 놀았대요. 막 술 마시고 이제 입대영장 나왔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그때 한 달 전에 그 심정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술 마시고 그러면서 막 방탕한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PC방을 가게 됐대요. 예. 자기가 일하던 PC방 가서 게임이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PC방을 가가지고 딱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한 9시쯤 되니까 또 스님이 이렇게 싹 들어오시더래요. 오. 그래갖고 아직 저 스님은 나 일 그만두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여기 다니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게임에 집중을 이렇게 했었대요. 막 이렇게 집중하면서 게임을 하다가 11시쯤 됐을 때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컴퓨터를 끄고 일어나면서 한 바퀴 돌려보고 이제 알바하고 있던 사람이 형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이렇게 막 떠들고 있었대요. 근데 스님이 원래 1시쯤 항상 가시던 분인데 한 12시쯤 되니까 이렇게 딱 일어서더니만 카운터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더래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을 많이 쳐다보면서 한 3분간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그 3분 동안 알바라는 사람이랑 이 얘기를 해줬던 그 형님이랑 이제 스님한테 막 말을 거신 거죠. 무슨 일이시냐,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얘기해라 이러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자기들 빤히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근데 야간 알바를 하시던 분이 조금 성질이 있으신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쳐다만 보니까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을 했대요. 아니 말을 할 건 말을 해라. 침묵으로 뭘 일관을 하냐 이러면서 막 쏘아붙이기 시작하니까 스님이 조용히 혀를 차시더니만 됐다 이러면서 나가시더래요. 너무 찝찝하더래요 본인은. 근데 본인은 너무 찝찝한데 야간 알바를 하시는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각이랑 나 있는 상태니까 이제 저 스님 오면은 내쫓을 거라고. 뭐 사람이 저러냐고 스님이면 다냐고 그러면서 막
그 스님이 가고 나서도 한 30분 정도는 스님 욕을 막 하더래요. 예. 아까 이 얘기를 해준 그 형님이 아유 그래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말아라 뭐가 사정이 있으시겠지 막 이러면서 말렸는데도 그렇게 욕을 하시다가 어떻게 진정을 시키고 자기는 집에 와서 잠을 잤대요. 그리고 나서 그 PC방을 가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이때까지 2주가 남은 상태잖아요. 이제 자취하던 집도 정리가 됐고 다시 자기 본가 쪽으로 가서 2주 동안 생활을 하기 전에 PC방 사장님이랑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알바생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 PC방을 찾아갔대요. 오후 시간대. 사장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시간대. 찾아가가지고 사장님한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대하고 와가지고 다시 뭐 인사드리겠습니다. 막 이런저런 인사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 표정이 너무 안 좋더래요. 그래갖고 왜 그러시냐, 뭐 안 좋은 일 있냐, 사람이 잘 안 구해지냐, 역시 그냥 제가 좀 일을 할 걸 그랬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만 요즘 손님들이 자꾸 이상한 걸 본다 그러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뭘 본다 그러냐 이러니까 모르겠다고 새벽 시간만 되면은 자꾸 누가 화면이 꺼져 있는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아갖고 키보드에 머리를 찍고 있더래요. 그걸 손님들이 자꾸 본대요. 깜짝 놀라 다시 보면 없고. 그런 걸 이렇게 막 보다가 이제 사장님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걸 얘기해준 그 형님 입장에서 딱히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PC방이 이제 지하에 있는 PC방이었대요. 그래갖고 그냥 웃으면서 지하여가지고 귀신 나오나 보자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넘겼대요. 그렇게 군대를 가게 됐고 군 생활을 하다가 휴가를 나와서 자기 대학교로 올 일이 한번 생겼대요. 동기들이 술 한잔 하자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대학교에서 동기들이랑 휴가 때 술을 마시고 동기들끼리 야 게임이나 하러 가자 한다면 PC방을 가는데 그 PC방을 가게 됐대요. 그 PC방을 딱 가가지고 기억이 막 새록새록 하더래요. 내가 군대 오기 전에 여기서 일을 했었다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PC방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예. 너무 이상해가지고 알바생 얼굴을 딱 봤는데 알바생도 처음 보는 사람이더래요. 이렇게 사람이 없는 동네가 아닌데 대학교 앞에 PC방 어떤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사람이 없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 정도로 장사가 안 됐나 막 이렇게 하면서 결제를 하고 컴퓨터 앞에 이게 쫘라락 앉아갖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너 근데 그거 들었냐? 여기 귀신 나온대. 갑자기 이러더래요. 뭔 귀신이 나와? 이러니까 야 내가 여기 PC방 자주 이용하던 단골인 거 알지? 야 내가 여기서 게임하고 있는데 옆에서 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옆을 봤더니만 웬 여자가 키보드를 머리로 박고 있었다. 딱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거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사장님한테 들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알바생한테 딱 갔대요. 그래가지고 나 여기서 일을 했었다. 혹시 지금 사장님 연락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연락이 되신대요. 그래갖고 알바생을 통해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딱 했대요. 연락을 해가지고 뭐 저 여기서 일했던 누굽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막 되게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그래 오랜만이다 뭐 휴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래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 나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사람도 없고 그러냐 이러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만 너 PC방에 있을 거지 나 갈 테니까 나랑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랑 게임하다가 친구들한테 사정을 얘기했대요. 여기 사장님이 나 잠깐 뵙고 싶다 그래서 술을 마시러 가게 됐다. 니들끼리 놀아라 이러고 나서 사장님이 한 20분 정도 후쯤 오셔서 그 사장님이랑 같이 술을 마시러 가게 됐대요. 예. 술을 딱 마시러 가가지고 술 한잔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진짜 우한 있는 사람처럼 술만 계속 마시시더래요. 가지고 그만 마시셔라 몸 상한다 이러면 사장님을 말리니까 사장님이 됐다고 나 이제 PC방 접을 거라고 저기서 PC방 장사 못하겠다고 왜 그러시냐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딱 이러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하는 말이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손님이 안 온다고 밤만 되면 그것 때문에 요즘 매상도 뭐 적자고 막 하면서 신세한탄을 막 하시더래요. 막 신세한탄을 하시니까 딱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괜찮다 이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걸 거다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위로를 하고 그날 자리가 끝나고 다음날 숙취에 고생을 하고 그 다음날 자택 복귀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군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학교로 복학을 하려고 복학 신청서를 내기 위해 대학교를 다시 왔대요. 다시 왔더니만 자기가 일하던 PC방 자리에 PC방이 없어지고 웬 사무실이 들어왔대요. 오. 그래갖고 결국은 접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이제
복학 신청서 제출한 다음에 거기 있던 후배나 선배들이랑 동기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술 마시려고 이렇게 하다가 남자들 솔직히 술 마시고 할 게 PC방 가거나 아니면 2차 가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막 술 막 마시고 있다가 야 우리 새로 생긴 PC방 있다는데 거길로 가보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 PC방을 딱 가게 됐대요. 그 PC방을 딱 갔더니만 사장님이 계시더래요. 오?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말을 걸었대요. 사장님 어떻게 되신 거냐? 막 이러니까 사장님이 정말 해맑은 표정을 딱 지으시면서 야, 나 그 지하 PC방 팔고 여기로 옮겼다고. 근데 여기 장사 너무 잘 된다고. 이런 말을 막 하시면서 너무 막 기분 좋게 얘기를 하시길래 막 자기도 막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너 제대했냐? 오늘 내가 쏘겠다. 그냥 놀아라. 막 이런 다음에 막 시간 막 99시간을 막 채워주고 막 그랬대요. 예. 그렇게 기분 좋게 막 게임을 하고 이제 복학을 하게 되고 나서 다시 집을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그 사장님을 찾아갔대. 혹시 CTO 있냐? 나 일 좀 하겠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 애가 있으니까 걔 그만두고 나면 너 일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야, 기회 되면 술이나 한잔 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술을 마시게 됐는데 너무 궁금하더래요. 군 생활을 하면서부터 맨날 그 일이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래갖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근데 사장님 그때 그 지하에 있었을 당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옮기신 거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만 야 그때 얘긴 진짜 얘기도 하지 말라고. 야 나 그것 때문에 진짜 PC방 사업 접을까 하다가 스님 한 분 도움 덕분에 여기로 옮겨갖고 장사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자기가 휴가를 와가지고 사장님이랑 술을 마시고 나서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사장님이. 예. 더 이상 적자로 운영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접어야 되겠다 하면서 PC방이니까 컴퓨터를 팔려고 막 전단지를 만들고 있었대요. 전단지를 막 만들고 먼저 PC방 앞에다 이렇게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대요. 되게 찹찹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붙이고 있으니까 스님 한 분 이렇게 싹 지나가시더래요. 그분 말이 그 대학교 근처에 되게 큰 절이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가끔씩 스님들이 내려오신대요. 그래서 그 사장님도 그러려니 한 다음에 이렇게 딱 보고 아유 스님이시네 이러고 나서 계속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는데 스님이 그 전단지를 싹 보더니만 터벅터벅 자기한테 걸어와가지고 왜요 그만두게요? 이러시더래요. 오. 이제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정말 하소연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스님한테 그냥 한탄이나 한번 하자. 이게 좀 받아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님 진짜 말도 마세요. 진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PC방을 차렸는데 귀신 나온다는 소문 나가지고 손님도 안 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접으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스님한테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 스님한테 막 신세한탄을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싹 보더니만 여기 거기네? 이러시더래요 갑자기. 여기가 거기라뇨? 이러니까 아니 여기 어떤지 모르고 산 거냐고. 여기가 어떤 곳인데요? 이러니까 너 여기 빌딩 올라오고 나서 모르고 들어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야 뭐 그냥 새로운 건물 들어왔다 해가지고 지하에 PC방 차리려고 들어왔다. 무슨 문제 있는 곳이냐? 이러니까 야 이거 여기 부동산 사람들 진짜 너무하네 이러면서 여기 사람 죽어갖고 건물 밀고 건물 올린 곳이잖아 이런 말 하더래요. 예. 그게 진짜냐고 정말이냐고. 그러니까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는 거라고. 너 여기 장사 여기 눈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조사 안 하고 그냥 들어왔나 본데 대학가 근처라고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조사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서 막 혀를 차시면서 나무라시더래요. 딱 그러니까 이제 왠지 뭔가 말씀하시는 게 그 스님이 너무 잘하시고 뭔가 너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막 툭툭툭툭 던지시는 그런 말투 있잖아요. 예.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하시길래 저 스님 그러면 저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없나요? 저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이거 그만두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막 하면서 스님 바짓가랑에 자꾸 빌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 한 분이 에휴 알았어 내가 절에 가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나 다시 내려올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절로 올라가셨대요. 그러니까 절에 올라가셔갖고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지났대요. 하루 이틀의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그 스님이 한 스님을 데리고 자기 PC방으로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걸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을 하는데 되게 이상한 말을 하더래요. 오. 옆에 있던 스님이 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빌어주고 해줬더니만 아직도 여기 있냐 하면서 자기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옆에 허공을 보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뭔 상황이냐 이 스님 누구시냐 이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절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아래에 있는 스님들한테 물어봤다. 혹시 이런 사건이 있는 걸 아냐? 물어보니까 한 스님이 제가 거기 매일 가가지고 눌러주고 있었다고 하면서 손을 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스님들이 시주 받으러 거기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동네 이렇게 돌고 있는데 쿵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직감적으로 이건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PC방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됐대요. 그 소리가 들리는 PC방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만 웬 여자가 키보드를 머리를 쾅쾅쾅 하면서 박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와 저러면은 아플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옆에 가가지고 앉아갖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대요. 너 왜 그러고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타일렀대요. 그만해라. 여기서 네가 이래봤자 얻는 게 뭐냐면 이렇게 딱 타이르고 애가 이렇게 좀 진정이 되면은 PC방에서 나왔다. 내가 그걸 한 3개월을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큰 스님이 이렇게 딱 듣다가 근데 왜 그거 계속 안 하고 왜 안 들어가냐 이러니까 그 스님이 한다는 말이 애가 남자한테 뭐가 시게 당했나 봐요. 막 그런 말을 하더래요. 예. 그래서 그게 뭔 소리야 이러니까 제가 그날 좀 일이 있어갖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카운터 가서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카운터를 딱 가니까 그 여자가 야간 알바생 머리로 찍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 무슨 소리야? 자세하게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만 그 여자가 알바생 머리로 찍고 있었다. 나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애가 나한테 짜증을 냈다. 그 짜증을 내는데 여자가 갑자기 씨 굳더니만 그 남자한테 업히더래요. 그러면서 머리를 박는 걸 멈추고 그 남자의 어깨에 붙어갖고 헤헤헤헤 하면서 계속 웃더래요. 예. 그래갖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쟤한테 붙었나 보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냥 떠돌고 있는 귀신이 아니라 빙인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불가의 그 기준상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하지 않는 이상 붙은 귀신들은 함부로 하지 못한대요. 그래갖고 쟤는 빙의령이니까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그 뒤로부터 안 갔다는 거예요. 그거 듣다 보니까 이제 큰 스님이 그래 그건 그럴 수 있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봐라. 그 건물 결국 난리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상하네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둘이 같이 PC방 내려오신 거예요. 그 PC방 딱 내려오셔갖고 그 얘기를 듣던 사장님이 한번 봐줘라. 지금 또 여기 귀신이 있냐. 있으면 왜 있는 거냐.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딱 봐달라고 하고 나서 큰 스님이 이렇게 PC방 한 바퀴 싹 돌더니만 너무 많아갖고 여기는 더 이상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여기는 팔고 나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예. 진짜 억장이 무너졌대요 사장님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 빚쟁이 다 됐네.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길을 눌러주고 있다는 작은 스님이 근데 저기 보이는 귀신들 좀 이상하지 않냐고. 뭐가 이상한데? 이러니까 큰 스님이 한 이렇게 1분 정도 이렇게 싹 훑어보더니만 그러네 이상하네 이러더래요. 뭐가 이상합니까 스님?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사장님이. 예.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찍으면 정면으로 찍을 수도 있지만 옆으로 해가지고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귀신들이 한 곳을 보고 있더래요. 예. 이게 오른쪽으로 꺾어서 찍든 왼쪽으로 꺾어서 찍든 이러면서 다 각양각색으로 머리를 찍고 있는데 그 시선은 한 곳에 쏠려 있더래요. 그걸 보고 이제 큰 스님이 이상하네 확실히 이러면서 막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더래요. 거기가 그 PC방 배너 같은 거 막 쌓아놓는 창고더래요. 네. 그 창고 문을 탁 열었대요. 하지만 혀를 쭉쭉쭉 차더니만 주섬주섬 가더니만 바닥을 쫙 뜯었대요. 안에 부적이 뭉탱이로 나오더래요. 그걸 보고 사장님이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막 혀를 차면서 아이고 이런 걸 묻어놨으니까 그렇게 귀신 있고 하면서 부적을 막 하나하나 손으로 주우셔가지고 이거 내가 가져갈 테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봐 이러면서 절로 올라가시더래요. 사장님 입장에서 너무 기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스님을 따라갖고 절로 같이 올라갔대요. 절로 막 같이 올라가면서 스님한테 계속 스님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뭘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계속 해가지고 아니다 이건 니들이 알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 쪽 세계의 일이다. 일반인이 알 일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절로 계속 올라가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러면서 절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스님들 거주하는 공간으로 스님은 들어가시고 본인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스님들이 거주하는 절 건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스님을 그렇게 불렀대요. 스님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부르니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스님을 부르니까 이제 스님이 쫙 나오시더래요. 그러더니만 내가 하나는 약속하겠다고. 이 일이 끝나면은 정확한 이유를 알려줄 테니까 몸 상한다고 내려가가지고 그냥 자라고. 예. 내가 꼭 알려줄 테니까 정말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자기를 보내더래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은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진짜 그냥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왠지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잤대요. 다음날 딱 일어나가지고 절로 올라가니까 원래 절 같은 경우 행사를 하게 되면은 문도 열어놓고 막 이것저것 걸고 그 전부터 좀 준비를 하고 좀 알리고 하잖아요. 딱 절 앞까지 갔는데 스님 한 분이 죄송합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이 출입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오늘 무슨 일이시냐 이러니까 오늘 좀 뭐가 크게 할 게 있어갖고 큰 스님이 일반인들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막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큰 스님을 꼭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스님이 당사자시군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만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예. 그 스님이 들어가서 이제 밖에서 다리 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막 30-40분을 기다리니까 그 스님이 다시 나오더니만 큰 스님이 부르십니다. 잠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끌고 가더래요. 예. 대웅전에 큰 스님이랑 다른 스님들이 쫙 앉아있고 자기를 데리고 간 그 스님이 큰 스님 앞에 딱 앉히더래요. 그러면 큰 스님이 자기한테 그간 고생 많이 했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라고. 근데 이미 그 터는 텄으니까 내가 좋은 곳 한번 점쳐줄 테니까 거길로 해가지고 장사를 다시 해보라고. 미쳤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면 잘 될 거라고. 다 이런 말을 하길래 이제 막 안심이 되더래요. 예. 그래갖고 막 울면서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사람의 궁금증이란 게 있잖아요. 스님 그래서 그 부적은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봤대요. 이러니까 스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만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그냥 내가 이제 오늘이랑 어제부터 해가지고 영가한테 들었던 얘기를 너한테 해주겠다 하면서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자기가 큰 스님이 되기 전부터 그 절에 있었으니까 그 절에 있을 때 시주를 하려고 동네를 딱 내려가면은 이렇게 맨날 자기한테 팥을 던지던 무당 하나가 있었대요. 원래 스님이랑 무당은 굉장히 친한 관계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무당은 스님을 볼 때마다 막 잡기를 막 모시는 놈들이 어딜 막 자꾸 돌아다니냐 이러면서 팥이랑 막 소금 같은 걸 막 던졌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막 와가지고 다른 스님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냥 무시해라. 막 이런 얘기만 들을 뿐 매번 시주를 나갈 때마다 그렇게 팥 같은 걸 맞아가면서 동네를 돌아다녔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무당이 죽었다란 얘기가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동네에. 그래갖고 결국 그렇게 갔구나. 왜냐면 그때 큰 스님이 해주시던 말이 자기가 그때는 뭐가 보이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뭘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나한테 그냥 팥 던지는 나쁜 무당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절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 큰 스님이랑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큰 스님이랑 어떤 한 분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를 듣게 됐대요. 한다는 말이 자기가 어느 건물주인데 여기 사람이 죽어갖고 이거 건물을 팔아도 됩니까? 이런 얘기를 큰 스님한테 하고 있더래요. 근데 딱 들으니까 그때 그 스님이 그 무당 얘기인가 싶더래요. 오. 근데 그때 당시 큰 스님이 그런 건물 함부로 파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막 타이르더래요. 막 타이르니까 그 건물주가 욕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더래요. 그런 기억도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가지고 그 동네 시주를 하려고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그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하려고 막 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저 건물은 결국 미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로 들어와가지고 스님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거기 건물 밀더라. 나한테 그 팥 던지던 그 무당, 죽은 무당 살던 그 집 밀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보다 큰 스님 한 분이 예. 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거기 지금 큰 스님 때문에 밀기 시작한 거라고.
왜 그러시냐. 내가 정확한 건 얘기해 줄 수 없는데 저기 지금 귀신 들려서 건물 민 거라고. 절대로 그런 말 함부로 뱉지 말라고. 막 이런 말 하면서 되게 호되게 혼났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눈에 뭐가 막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막 진짜 귀신 같은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큰 스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요즘 너무 이상한 게 보입니다. 이러니까 큰 스님이 막 웃더니만 네가 그래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구나 막 이러면서 잘 됐다고 너 한번 나랑 같이 내려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손을 잡고 절 아래로 내려가서 허물고 있는 그 장소를 딱 데리고 가더래요. 예. 그곳에서 딱 봤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건물이 다 허물어져 있는 곳에 공터 중앙에 무당복을 입은 한 여자가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귀신들을 막 불러 모으고 있더래요. 예. 그걸 보면서 큰 스님이 자기한테 묻더래요. 야, 뭐가 보이냐? 이러니까 웬 여자가 춤을 추면서 귀신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잘 본다고. 그리고 잘 봐두라고. 언젠간 여기 너한테 되게 큰 인연으로 다가올 거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절로 올라가더래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 건물이 올라오고 자기가 큰 스님이 되고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됐대요. 이야. 거기까지 들으니까 이건 인연이긴 한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건물을 처음 내려가가지고 봤을 때 잘 안 보였대요. 자기가 알던 많이 바뀌셨을 거 아니에요. 몇십 년이 흘렀을 테니까. 그래갖고 여기가 그 건물인가도 몰랐대요. 근데 그렇게 알고 나서 부적 바닥에서 딱 치워내는 순간 바닥에서 그 무당 얼굴이 싹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딱 그 옛날 생각이 나더래요. 예. 맞아. 그때 큰 스님이 데리고 왔던 곳이 여기였어. 막 이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부적이랑 같이 그 무당을 붙들고 절로 올라왔대요. 그 절에 올라와가지고 그 무당이랑 밤새도록 대화를 했대요.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러니까 무당이 그러더래요. 내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주지 않고 자꾸 이 동네 사람들은 미친 무당 죽었다고 욕만 하더라. 내가 그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여기 있는 귀신들 다 모아가지고 여기 귀신 소굴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무당령이 하더래요. 큰 스님이 밤새도록 설득을 했대요. 아유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밤새도록 설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을 성공을 해서 내가 가는 길은 열어주겠다. 거길 네가 가라 이러면서 그 절에 스님들끼리 같이 천도제를 지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절에서 내려오셨대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부적은 누가 설치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자기한테 그 건물을 팔았던 부동산을 이렇게 찾아갔대요. 예. 찾아가가지고 여기 내가 들어오기 전에 건물 쓰던 사람 누구냐 딱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안 가르쳐주다가 이제 막 계속 뭐라 그러니까 그거 우리 동네 그냥 누구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딱 넌지시 던져버리더래요. 그래갖고 딱 얘기를 듣고 나서 그분을 찾아갔더니만 그분은 그 부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대요. 뭐지 이러면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자리를 또 봐주셨고 그곳을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사를 가려고 짐을 막 정리하다가 그 사장님이 좀 되게 독특했대요. 예. CCTV 자료를 다 보관을 하고 있었대요. 그 많은 자료를. 약간 조금이라도 사건이 관련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절도 사건이 일어났거나 그런 것들 그걸 다 보관을 하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막 카드를 이렇게 딱 챙겨갖고 이렇게 옮기다가 뭐가 하나 툭 떨어지더래요. 뭐지? 이런 식으로 왜 이거 하나만 툭 떨어진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그냥 찝찝해가지고 그거를 딱 열어갖고 CCTV 이렇게 딱 돌려봤대요. 예. 돌려봤는데 날짜를 보니까 자기가 PC방을 연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쯤 날짜더래요. 그래서 이거 내가 왜 보관한 거지? 딱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CCTV 막 돌려보는데 웬 여자가 창고로 이렇게 싹 들어갔다가 10분 후쯤 싹 나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보관했지 하면서 이제 막 기억을 더듬고 하다 보니까 맞아. 그 창고에 누가 들어갔다고 알바생이 그래갖고 혹시 없어진 거나 그런 거 있으면 경찰한테 신고하려고 내가 저장을 해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잠깐만 저 여자 들어갔을 때 왜 10분이나 걸렸지? 뭐 훔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10분 동안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상을 따가지고 스님한테 갖고 올라가니까 스님이 그 영상을 보더래요. 부적 내가 붙였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러니까 너는 안 보이지? 걔 뒤에 그 무당령이 어깨 타고 같이 쫓아 들어오고 있었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딱 와가지고 너무 찝찝하다, 진짜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님한테 자리를 받고 옮겼더니만 진짜 대박이 나셨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잘 되신 거고 계속. 그 형님한테 이제 후 얘기까지는 안 물어봤죠. 근데 뭐 그 형님이 이제 중간중간 얘기할 때 잘 됐다라고 섞어서 얘기했으니까 잘 됐겠죠? 되게 재밌더라고. 얘기 듣는 내내 거기 평가동호회 그 사람들끼리 막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요. 이게 이런 일들이 굳이 뭐 PC방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들끼리 막 되게 궁금했던 거 그거예요. 도대체 그 부적을 붙인 여자는 뭐였을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궁금한데 알 방법이 없더래요. 그 형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술자리에서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정말 엄청 물어봤대요. 도대체 그 여자는 정체가 뭐냐 막 이러면서. 자기도 너무 궁금해서 막 조사해보고 경찰에 막 신고도 해보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알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이거 랑종인데 이거.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뭔가 미스테리한 점만 남긴 채 또 이야기가 끝이 나긴 했네요. 일단은. 네, 근데 결국 그 사장님 입장에서 귀신은 어떻게 처리됐고 이사해서 잘 됐으니까 사실 해피엔딩이죠. 그렇긴 하네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선 궁금한 건 도대체 그 귀신들은 뭐며 부적 붙이고 간 그 여자는 누구며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렇죠.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죠? 네. 오늘 아스라님께서 엄청난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는데 맨 처음에 PC방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냥 PC방에 단순히 귀신 나왔나 보다 했는데 스님이 등장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거든요. 예상치 못한 전개였어요. 예. 야, 맨 처음에는 우리 친구입니다. 게임하시는 그런 스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었군요. 네, 그쵸. 오늘 아스라님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엔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엄청난 또 이야기였습니다. PC방에서 또 이런 일을 겪기는 쉽진 않은 그런 이야기겠지만 분명히 또 그 스님과 인연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사장님도 잘 풀리셔서 정말 또 다행이었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그런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